오. 자, 우리 2장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2장부터 지금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연속이에요. 지난 시간에 연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뭐냐? 자, x 이퀄 a에서 연속성을 따지는 거. x 이퀄 a에서 연속성을 따지는 거니까 얘는 뭘 사용해 주면 된다? 좌우함 따져주면 되겠죠. 뭘 따져주면 된다고? 그냥 얘 같은 경우에는 fa 플러스랑 fa 마이너스랑 그 다음에 세 번째 fa 우극한과 좌극한과 함수값이 서로 같은지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지점 A에서 연속이냐 아니냐의 유무는 그냥 이거 하나만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뭐가 있느냐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 두 번째 부분은 자, 특정 어떤 구간이 있을 거야. 구간에서 연속이냐라는 부분이야. 구간에서 어떤 특정 구간 실수에서 실수 사이에 굉장히 많은 무수히 많은 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찾아낼 수는 없잖아. 모든 지점에서 다 따져줄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뭐 해줘야 되느냐면 구간에서 어떤 그 함수별들마다 뭐가 있을 거야? 불연속 후보가 있을 거잖아. 불연속 후보를 여러분들이 잘 따져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불연속 후보를 모조리 다 찾고 난 다음에 뭘 사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해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따져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 중에 몇 가지들만 조금 더 봅시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봤느냐 하면 어떤 부분들을 봤느냐. 자, 연속 함수가 있고요. 연속 함수가 있고 연속 함수가 있었어요. 자, 둘 다 연속이고 여기도 연속이야. 연속인 것들끼리 뭐가 되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했었을 때 연속들끼리 다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자, 여기에 뭔가 실수배가 한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 그랬어? 아, 얘는 전체적으로 연속이더라 라는 얘기. 오케이?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연속이랑 그 다음에 연속을 일단은 나누는 거야. 연속을 연속으로 나누게 되면 밑에 있는 이 연속이 되는 분모가 0이 아니다라고 한다라면은 뭐가 된다? 이게 전체적으로 뭐가 됩니까? 연속이 된다 라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이거잖아. 그러면 얘가 뭔데? 연속의 성질이잖아요.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연속들끼리 있으면 연속이 된다는 게 보장이 되는데, 적어도 하나가 연속이 아니면, 적어도 하나가 불연속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 줄게. 몇 가지는 정리를 조금 해봅시다. 자, 연속이 있어요. 그리고 불연속이 있어요. 연속과 불연속 어차피 덧셈,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 어디를 뺐냐 그게 무의미하니까, 자, 더했다 놓죠. 연속과 불연속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는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는 끊겨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는 확정입니다. 무조건 불연속입니다. 얘는 어떻게 식 조작을 어떤 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얘는 절대로 연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불연속이 된다라는 얘기야. 얘는 뭐예요? 그냥 확정대 값이에요.
됐나요? 얘는 확정입니다. 뺄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불연속입니다. 그러면 봐. 한쪽은 연결되어 있고 한쪽은 지금처럼 어떻게 되어 있으면 연속이 되면 더하거나 빼면 무조건 불연속이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판단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느냐? 이런 부분들 남았어요. 연속이 있을 거고 연속이 있어요. 연속이 있어요. 자, 불연속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가 불연속이다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불연속이 한 개 이상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번에는 곱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나누기는 따로 빼서 얘기해 줄게. 곱하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곱하기는 얘는 뭐냐? 연속과 불연속을 딱 곱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연속이 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불연속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연속과 불연속을 곱하게 되었을 때 부정형이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정리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얘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 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 거고 일단 요까지 정리가 된 거야.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연속 함수가 있어요. 연속이야.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되는데,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뭐 시험 문제로서도 너무 많고요. 저 부분은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느냐? 자, 연속 함수입니다. x equal a에서 f라는 함수가 fx가 연속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이미지를 좀 본다라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얘가 y는 fx가 있는데, 자, x equal a라는 부분에서 그 나머지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자, a라는 부분에서 지금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x equal a에서 gx라는 게 있어요. gx가 불연속이야. 자, 불연속인데,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불연속인 상황과 연속인 상황을 곱해가지고 연속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야. 오케이? 연속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불연속들 중에서 함수값이 없는 것들은 허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함수값이 없잖아. 없는 거에다가 뭔가 더하거나 곱하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지 연산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문제는 반드시 뭐가 정의가 되어 있느냐면 GA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GA는 반드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A는 정의되어 있어요. 자, 불연속이지만 GA는 정의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야. 자, 그러면 경우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느냐? 자, x equal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함수값은 무조건 있는데 지금처럼 어떤 상황이냐? 자, 쭉 가는데 여기서 빵꾸가 뚫려져 있고,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함수값이 있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엇갈려 있는 상황도 하나의 불연속이 되겠죠. 함수값이 되어 있고 끊겨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자, 얘는 좌극한도 있고요, 우극한도 있고요, 함수값도 있긴 한데 불연속, 서로 적어도 하나가 달라서 지금처럼 뭐가 있는데 좌극한, 우극한이 있는 수렴하는 값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조금 구분을 위해서 수렴을 하는데 불연속이야. 이렇게 얘기할게요. 공식적인 영어는 아니겠지만 우리 어떤 이미지인지는 알겠지. 수렴을 해. 좌극한과 우극한은 있는데 이게 서로 엇갈린 값으로 있어가지고, 그러면 수렴 불연속 말고 딴 게 있다는 얘기가 당연히 있죠. 뭐가 있는데, 자, x equal a가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함수값이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한쪽에서 어떻게 가느냐? 수렴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점근선, 세로 점근선 형태가 되어 있으면 얘는
좌극한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형태도 있을 거고, 자, 뭐 여기는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지금처럼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그냥 발산 불연소대 합시다. 자, 크게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수렴 불연속이 있을 수도 있고 발산 불연속일 수도 있을 건데, 자, 수렴 불연속과 발산 불연속은 뭔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하는 행위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수렴하는 불연속이야. 자, 수렴 불연속이야. x equal a에서 누가 수렴하는 불연속입니다. 수렴 불연속. A에서 수렴 불연속이 있는 거야. 자, 요 경우입니다. 자, F는 당연히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G라는 함수가 불연속인 상황이야.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불연속인 상황이야. 그럼 봐. 자, 좌측에 여기 있는 이 좌극한 자체를 내가 알파라고 두고 얘를 베타라고 둡시다. 자, 뭔지는 알겠죠? 함수값이 알파고 함수값이 베타. 그 다음에 여기 우극한 자체가 베타라는 얘기야. 그럼 봐. 그러면 연속이 된다는 얘기는 저 녀석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면서 함수값도 존재하면서 세 값이 모조리 다 같아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래서 여기 x equal a를 보는 거예요. x 값이 a 플러스일 때, a 마이너스일 때, a일 때 모조리 두 연산을 통해 가지고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봅시다. 자, GA는 뭐가 돼요? 여기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베타가 되는 거고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알파가 되는 거고 함수값은 베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값은 일단 있다는 얘기야. 값은 있고, 자, 연속이 뭐라고요? 극한을 뭐로 대체할 수 있다?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다시, 자, 연속이란 얘기는 뭐예요? 극한을 자, 와, 진짜 이 추운 날 맞지? 이 추운 날, 와, 대단하다. 와, 우리도 대단하지. 이 추운 날, 대단하다. 극한을 뭐로 대체할 수 있다? 극한을 값으로. 무슨 값? 함수값으로. 함수값으로 뭐?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게, 극한은 상황이 좀 복잡하잖아. 좌극한, 우극한 막 따져줘야 되잖아. 근데 연속이다라는 게 보장이 되면 아, 얘는 극한값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값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값을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얘를 뭐라고 적어주면 된다? FA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우극한과 좌극한과 함수값이 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 서로 다른 값을 막 곱해가지고 얘가 같은 값으로 가려면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얘들아 여기 봐. 2A랑 3A가 있어. 다른 값인데 뭔가 같은 값을 곱해가지고 같아지려면 얼마로 같아질 수밖에 없어? 0으로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계산 결과는 무조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계산의 결과 자체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FA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아, 그렇단 얘기구나. 얘가 뭐다? 무조건 0이 되면 되겠네 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수렴 불연속인데 앞에 있는 녀석이 자 A에서 분명히 불연속인데 그 불연속이 되는 A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이 되더라 라는 거고, 얘는 정리입니다. 참인 명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따라서 여기 FA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항식 입장에서는 F 자리에 A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뭘 가지고 있다? 인수 하나를 들고 있다는 얘기야. X 빼기 A를 한 개 이상 들고 있다는 얘기야. X 빼기 A를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 뭐한다? 먹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 요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만약에
FA가 뭐가 되지 않으면 연속인 지점 저 녀석이 0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니? 다른 값으로 갈 거 아니야. 이때는 뭐다? 불연속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FA가 0이면 따라서 누구랑? F랑 누구랑 G를 곱한 이 녀석이 X = A에서 연속이 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FA가 0이 되지 않으면 F랑 G랑 딱 곱했을 때 X = A에서는 끊겨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당연히 불연속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일단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보시면 된다. 자, 이런 것도 괜찮아. 잘 들어봐봐. 여기서 보시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어요. 자, 이런 이미지도 괜찮아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지금 있으면서 함수값마저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뭐를 x 빼기 a라는 녀석을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해서 a로 딱 보내주면 어떻게 되겠어? 전부 다 0으로 다 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불이 막 나고 있는데 x 빼기 a라는 뭔가 소화기가 있어서 딱 곱해주면 꺼진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x 빼기 a 곱하고 여기 x 빼기 a 곱하고 x 빼기 a로 곱하면 어떻게 된다? 0으로 딱 꺼진다는 얘기야. 전부 다 같이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x 빼기 a가 한 개 이상이 되면 연속이 되더라 라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앞에 있는 거는 그래도 모두 다 수렴하긴 하니까 x 빼기 a라는 녀석이 딱 한 개만 있더라도 연속이 딱 되었어. 근데 반면에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x = a에서 자 뭐다? 발산하면서 불연속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발산하면서 불연속이다. 자 근데 볼게요. 이제 똑같습니다. fx랑 gx가 있을 거고 여기 곱해지는 거야. 그러면 x라는 녀석이 자 a 플러스일 때 a 마이너스일 때 a일 때가 있을 거고 자 누구부터 먼저 살펴볼 거냐면 여기가 g야. 지금처럼 여기도 g고 여기도 g였다고 칩시다. 얘가 두 번째입니다. 얘가 두 번째 내용이니까 발산하는 불연속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건데 자 우극한 얘를 그냥 알파라고 둘게. 함수값도 알파라고 둘게. 자 우극한 알파고요. 함수값도 알파가 되는데 자 특징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발산하잖아. 여기에서 뭐가 되는데 발산하잖아. 오케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로 가는 녀석이 있을 거고 자 여기 앞쪽에는 뭐가 곱해진다? 뭔가 곱해질 텐데 누가 곱해진다고? 연속이니까 극한 이 함수값으로 대체가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똑같이 여기가 FA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럼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납득을 조금 하셔야 돼. 납득을 조금 해야 돼.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좀 각색을 해서 좀 해볼게.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 상황인데 자, 두 개가 있는 상황인데 좀 뭐 세세하게 들어가면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까지 지금 설명해 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서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값 자체가 하나로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0으로 같아지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결과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곱하나 전부 다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는 얘기야.
자, 전부 다 0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보자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 확실한 거예요. 얘가 0으로 가야 되는 건 확실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얘가 여전히 FA가 0으로 가야 되는 건 확실해요.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으로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얘가 0이니까 0 곱하기 알파는 자동으로 0이고, 자, 그 다음 여기서도 0 곱하기 중간에 밑에 거는 같으니까 0 곱하기 뭐가 나오니? 무한대꼴이 나오지. 뭐가 등장한다? 부정형이 등장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거든. 봐봐. 아,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봐봐. 잘 들어봐. FA가 자, 쌤 무조건 0으로 가야 돼. 지금 잘 생각해봐. FA가 값이 있을 거 아니야. 0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0이 아닌 3으로 간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3 곱하기 무한대하면 어떻게 되는데?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로 가면 극한 자체가 없는 상황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극한이 없으면 얘는 연속 따위를 생각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FA는 무조건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쌤, 근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이 한 2 정도 되어가지고 2알파니까 2알파니까 같아졌잖아요. 얘도 2를 딱 곱해주면 2 무한대 해가지고 2알파로 같아지면 어떻게 돼? 그럴 수가 없다고. 2알파 하는 순간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그러니까 아예 얘는 수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수렴이 되지 않으니까 연속은 물 건너 간다 이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FA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이제 0 곱하기 무한대라는 뭐가 등장한다? 부정형이 등장한다. 자, 부정형이 등장을 하려면 뭘 해줘야 되죠? 부정형을 제거를 해야 되겠지. 자, 부정형을 제거를 해야 돼. 자, 부정형을 제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체적인 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계산을 했었을 거 아니야. 그림으로서는 이거 부정형을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가 동반되느냐면 구체적인 수식이 동반돼요. 자, 구체적인 식이 같이 동반된다라는 얘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발산 불연속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식이 동반되어서 부정형이 제거되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 그냥 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 한번 볼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볼게. 자, 이런 게 중요해. x 빼기 1분의 1이야.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로 가네. 됐어? 무한대로 가요. 자, 그러면 앞에 0으로 가는 거를 0으로 가는 거 x-1이 딱 한 개 있어. 0으로 가는 게. 한 개 있으면 0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1로 가죠. 이해돼? 자, 다시 0 곱하기 무한대를 수렴하도록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0으로 보내야 돼. 0으로 보내야 돼.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파워가 세야 돼? 0으로 가는 파워가 세야 돼? 0으로 가는 파워가 세야 돼. 0으로 가는 파워가 세다라는 얘기는 지금처럼 무한대로 가려면은 무한대로 가는 형태는 분모에 지금처럼 뭐가 있느냐? 약분되지 않는 하나의 인수를 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 x로 1로 가까이 갈 때 소위 말하는 0인자 0으로 만들어주는 값, 오케이? 0분의 1 이게 있는데 이 녀석보다 뭐가 위쪽에 0으로 가는 힘이 더 세야 되는 거니까 얘가 한 개 있으면 얘는 몇 개 있어야 돼? 무조건 2개 이상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2개 있으면 이쪽은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어요. n개 있으면 적어도 이쪽 부분은 n 플러스 1개 이상이 있어야지만 0으로 가는 파워가 더 세야 되지. 더 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게. 자, 0인자의 개수가 더 많다는 얘기야. 연결되는 거야. 어디? 분자가 있어요.
분자에 영인자가 있을 거고 분자에 영인자의 개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고 자 이제 결론을 조금 더 내려봅시다. 여기에서 뭐를 좀 보셔야 되느냐면 분자에 영인자에 0으로 가는 영인자의 개수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뭐보다 더 많도록 분모에 영인자보다 어떻게 되도록 더 많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쉬운 이거는 뭐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데 얘보다 살짝 난이도 있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자 가볼게요. 뭐가 있느냐면 자 fx가 x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간다라고 칩시다. 다음 식입니다. 다음 식이에요. 자 gx가 있어요. 자 gx가 그래프로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x 이퀄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는 이러한 식의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냥 뭐 x 플러스 1이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x 플러스 1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x 플러스 1은 y가 되었다고 치자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얘가 자 x가 1보다 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갑시다. x 마이너스 1분의 1이었다고 치자. 구체적인 수식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는 상황이야? 1을 세로 정근선 x 이퀄 1을 세로 정근선으로 가지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겠지. 이해되세요? 이쪽 부분은 y는 x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잘했어? 이까지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gx라는 녀석과 fx라는 녀석을 곱해가지고 내가 x 이퀄 1에서 연속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봅시다. 어디에서? 여기 있는 이 gx가 1의 왼쪽에서 어떻게 가느냐면 여기 x가 있어요. 1의 1 마이너스에서 그리고 함수값 1에서는 어떻게 가느냐?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2가 되고 얘가 지금 2가 되는 거 구체적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1 플러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봅시다. 얘는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가 되는 거라서 얘가 F1, 얘도 F1, 얘도 F1이 됐다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전부 다 어떻게 해준다? 곱하고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한다는 얘기야. 곱하고 곱하는데 여기 있는 이게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얘는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되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0으로 가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전체적으로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 얘도 0이니까 2 곱하기 0, 2 곱하기 0이니까 0, 0, 0으로 가겠지. 문제는 여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한대 곱하기 0이니까 내가 뭘 계산을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얘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직접 부정형이라서 계산을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 식을 그대로 갖다 쓴다라면 어떻게 되느냐? gx는 1보다 살짝 클 때 수식이 x-1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녀석은 fx인데 x제곱으로 이렇게 시작한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봐. 생각을 해봐.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잖아. 0으로 수렴하려면 x-1이 여기는 한 개 있지. 위에는
x-1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만 있어야 되겠죠. 왜? g라는 게 2차밖에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x-1의 전체의 제곱이 되더라. 이해되세요? 끝. 자,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뭐를 정리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연속과 불연속을 곱할 거야. 그러면 연속과 불연속을 곱할 때, 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연속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데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자,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불연속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0이 돼야 된다고. 자, 어디에서도 여기에서도 0이죠. 여기서도 어디인데 0이야. 어디에서도 0이야. 여기에서도 0이야. 근데 수렴 불연속에서는 한 개만 있어도 된다고. 한 개 이상 있으면 된다고. 근데 여기에서는 발산하는 불연속에서는 한 개만 있으면 안 돼. 최소한 2개 이상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지 없애줄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잘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되지 않을까. 자, 가봅시다. 한 문제 풀고 좀 쉬었다 갈게.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워낙 유명한 주제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니들 모의고사나 아니면 문제집 보면 그냥 밭이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알고 쓰자 이 얘기야. 본인만 모를 수가 있거든. 자, 보자고. 어디 보시느냐면 유제입니다. 자, 유제입니다. 유제 몇 번이냐면 2-3번. 이제 2-3번에 보면 fx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fx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있는 거고 gx가 있어요. gx가 x-1분의 1에다가 1이 있을 거고 x가 1이 아니면 얘고 x가 얼마가 되면 1이면 얘 함수값이 되더라 라는 거야. 특징이 뭐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뭐라고요? 여기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더라 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다 따져줄 수는 없을 거고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니? 1이 아닐 때 연속이고 1일 때 1이라는 함수값이니까 문제가 되는 후보는 x 이퀄 1일 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 얘기는 모든 실수에서 다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서만 단지 x 이퀄 1이라는 이 지점에서 뭐가 되도록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누가? 얘 아니고 2개 곱한 거. fx랑 누구랑? gx랑 곱한 거야. 근데 gx의 특징이 뭐냐? gx의 특징이 보니까 x 이퀄 1을 기준으로, 자, 이게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면 유리함수야. 정근선이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 어디에서? 1에서 발산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일 때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데 함수값이 있으면서 1에서 연속이 아닌 발산 불연속이야. 됐죠? 발산 불연속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1에서 해당하는 함수값이 당연히 제로가 돼야 되는데 x-1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0으로 가는 영인자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몇 개 이상이야? 2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어? 이 녀석의 이거의 인자가 이것이 몇 개 이상이야? 2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하필이면 몇 차야? 2차밖에 없으니까 꽉 2차로 눌러야 되니까 x-1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따라서 fx는 뭐가 된다? x-1의 전체 제곱이 될 수밖에 없고, 해설대로 풀어도 되나? 해설은
원리 원칙대로 푼 거고 우리가 매번당 이거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해설처럼 할 수 없으니까 얘가 왜 x-1의 제곱이 되는지는 이제 설명을 해준 것 같아.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 봅시다.